안녕하세요. 역사를 사랑하는 박수환입니다. 오늘은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대왕 1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다리우스 대왕 1세는 페르시아 역사에서 가장 인정 많은 왕이라고 합니다. 최고 위법자로서 평가받고 있으며 뛰어난 행정조직과 대규모 건축사업으로 유명합니다. 몇 차례에 걸쳐 그리스의 정복을 꿰차 BC 492년에 폭풍으로 함대가 파괴되어 철수하였습니다. 다리우스는 제2척의 폭넓은 지지를 얻지 못해 강압 통치를 하였습니다. 제국 내부의 질서를 회복한 다음에는 국경 방비를 강화하고 유목민들의 침입을 막기 위해 논쟁에 힘썼습니다. 그런 이전 왕들이 정복한 땅을 굳게 지키고 영토를 더욱 넓혀나갔습니다. 제국의 무역 상업을 증진시키기 위해 계획들을 제정하여 화폐와 도랑행을 표준화하였습니다. 문노와 해로를 개척하였으며 동일한 행정 정치를 실시 제국 안의 다양한 민족을 단합시키기 위해 힘썼습니다. 원주민의 종교적인 관습을 존중하였습니다. 다리우스는 아케메네스 왕조 가운데서 최대 왕실을 건축하였으며 재임 기간 지어진 페르시아 건축 양식은 제국이 망할 때까지 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몇 차례에 걸쳐 그리스의 정복을 꾀해서 BC 490년 마라톤에서 아테네에게 패하였습니다. 다리우스 1세는 파르티아의 사트라프 총독은 히스타스 페스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생애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주요한 당대 자료는 바로 그의 비문입니다. 특히 비스툰 마을에 있는 비스툰 바위에 새겨진 비문은 3가지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다리우스가 어떻게 왕위에 올랐는지 말해주겠습니다. 그리스 역사가 헤로도토스와 크테시아스가 그의 즉위 관했으니까 여러가지 점에서 분명히 비문을 따른 글이지만 전설과 괴롭던 점도 있습니다. 다리우스와 공무자들이 그들을 좀 누가 왕이 되는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들의 말에게 맡겨 결정하기로 하였을 때 다리우스는 마법과 속임수를 쓴 덕분에 왕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헤로도토스에 따르면 다리우스는 젊었을 때 키루스 2세 되어 BC 559년부터 529년 로부터 왕위를 노린 업무를 꾸민다고 의심받았습니다. 그들이 키루스의 아들이자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캄비세스 2세와 함께 왕적 행원으로서 이집트로 갔습니다. BC 522년 여름 캄비세스가 죽었습니다. 다리우스는 서둘러 메디아로 갔으며 왕위를 차지한 캄비세스의 형제 파르티아를 페르시아 귀족 6명이 도움을 받아 고을에 죽였습니다. 비스툰 비문에서 다리우스는 자신이 실제로 죽인 사람은 아기 교도인 가우마타인이었습니다. 그런 파르디아가 캄비세스에게 비밀이 살해되자 바리디아로 행세해왔다고 주장함으로써 왕권 장악을 변명하였습니다. 그는 자기가 아케메네스 왕족의 합법적인 왕권을 알고 싶겠다고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리우스 자신은 왕의 반기에 속했으며 그가 죽인 당시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살아있었으므로 그는 왕의 계승사를 제일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현대 인류학자들은 다리우스가 자신의 행동을 정당하기 위해 가우마타 이야기를 지어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살해된 왕은 키루스의 친자 아들이라고 봅니다. 다리우스는 처음에는 폭넓은 지지를 얻지 못해 강압 통치를 하였습니다. 바리디아를 살해한 뒤 동방석교 전쟁에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제국을 뒤흔드는 만큼 역적이었습니다. 스샤나, 바빌로니아, 메디아, 사가르티, 마르기아나 등지에서는 키루스 집안 사람들을 중심으로 전부가 세워졌습니다.
바빌라니아는 2번, 수시아나는 3번이나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페르시아 내에서는 브르디아로 행시한 바하즈 타타라는 인물이 상당히 지지를 받았습니다. 다리우스는 군대는 소규모였지만 이란 반란을 하나로 뭉쳐 지지도 않았고 금방 수그러들었기 때문에 진압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비스튼 피문의 19번 전투를 벌여 반란 주다의 검역을 물들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때는 피문에 새겨진 부두에 포로가 묘사되어 있습니다. BC 519년 수시아나에서 세 번째 응한 반란을 지향해 동방에서 왕가를 공격하였습니다. BC 518년에는 이집트로 쳐들어가 복종하지 않던 이집트의 사트리프 아레안데스를 죽였습니다. 자기에게 충성하지 않던 사르디스의 사트라프 오르이데스도 죽였습니다. 제국 내부의 질서를 해간다고 다리우스 1세는 국경 방기를 강화하고 유목민들이 진멸을 막기 위해 전쟁에 나갔습니다. BC 519년 카스피아 동쪽의 스카이더역을 공격하고 몇 년 뒤에는 인더스강 유역을 정복하였습니다. 동부 트라키아와 케타이를 굴복시킨 뒤 BC 513년 도나우강을 건너서 유럽에 있던 스키타이 땅으로 진입하였습니다. 스키타이 유목민들이 후퇴하면서 조타 작전을 썼기 때문에 그런 보급품 부족으로 원정을 포기하였다고 합니다. 소아시아 사트라프 트리키아를 완전히 점거하고 마케도니아의 한국을 받아냈습니다. 에게인 멘누스와 이무르스 선물을 손에 넣었습니다. 따라서 페르시아는 그리스로 가는 진로를 확보하였으며 해협을 통한 특히 건물 무역 통제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스 경제 중단 타격을 입혔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페르시아 전쟁입니다. 그리스 본토 사람들이 아시아에 있는 그리스 도시에 대해 간섭한 것을 막고 페르시아가 아시아를 지배하기 위해 그리스 정복은 꼭 필요하였습니다. 헤로도스가 쓴 글에 따르면 다리우스는 스키타이 원정 이전에 그리스 해안을 조사하라고 배를 보냈을 뿐 BC 499년이 되기까지는 다른 군사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BC 499년 페르시아의 집에서 대항해 이오니아인들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테베아와 에레트리아가 이오니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리우스 대왕은 이들 반란을 진압했습니다. 이것이 이오니아 반란이라고 합니다. 그뒤에 사회 마르도니우스에게 아테나 에레트리아를 정벌을 맡겼습니다. 함대가 아토수산 근처 바다에서 폭풍만나 파괴되었다고 합니다. 원정은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BC 490년 메디아인 다데스같이 요한 부대가 에르티아를 점령하고 주민을 노예로 삼았습니다. 아르테미스 아테네군에게 패배한 것이 바로 이것이 마라톤 전투입니다. 그런 키루스 대제가 시작한 제국의 사트라프 관할 구역 조직을 안성하였습니다. 속주의 공세를 확장하였습니다. 또 제국의 무역 상인들을 경쟁시키기 위해 화폐와 도량을 보존하여 육로와 해로를 개척하였습니다. 카리 안다이 스킬락스가 이끄는 원정들은 인더스강을 따라 내려가 이집트 나일강 거기까지 탐험하였습니다. 다레스 대왕 1세, 이집트 왕 네코 1세가 시작한 나일 홍해 운하 공사를 보수 항공하였습니다. 다레우스는 동일한 행정 정책을 실시해 제국간의 다양한 인적을 단합시키기 위해 힘을 기울였다고 합니다. 키루스가 했던 것처럼
원주민이 정기적 관습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기루스가 오아시스에 암망신전을 지었습니다. 커미시스 인트에서 일하던 이집트인 우드자 호레스네에게 사이스 사월에 있던 의술 학교를 개설하도록 하였습니다. 사트가 부들에게 원주민 사제들과 합의해 이집트 법률을 만들도록 명령하였습니다. 이집트 역사에서는 그런 인정 많은 왕이며 최고 입법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일찍이 이 기루스가 공포한 법령에 따라 BC 510년에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도록 하였으며, 또 기루스 대왕이 그리스인들이 성령에 허용했던 특권을 계속 인정해 줬다고 합니다. 다루스 대왕 일세는 바케메네스 왕자 가운데 최대의 왕실을 건축하였습니다. 페르시아 건축 양식은 제국이 망할 때까지 변하지 않고 남아있었습니다. BC 521년에 수사를 행정수도로 삼고 그곳에 의술을 복구하였습니다. 알형실과 공전을 지었습니다. 공전을 주도를 보낸 이 공사를 위해 다리우스 1세가 제국 전역에 어떻게 자재와 기술자들을 구해하는가에 대해서 지켜냈습니다. 초기 수도이던 바스를 바다에 대신 그가 태어난 고장인 폴리스의 새로운 국방 법유지를 만들었습니다. 요새 알련실, 휴게실, 보물창고, 궁전 등은 비록 그의 성전에 완성되지 못했지만 모두 그의 공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엑발마와 바빌론에도 건물을 지었습니다. 다루스는 세무대로 원정 준비를 했으나 이집트에서 반란이 일어나 그리스 원정은 포기하였다고 합니다. 페르시아 데리우스 대왕 1세는 BC 480년에 죽었습니다. 이상 인정 많은 페르시아 왕 다리우스 대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리우스 대왕 1세도 상당히 등극하기까지는 어려움이 많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상 얘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항시 부족하고 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